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운전자 무개입 100%라는 신규 지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전기차 시장 전체 판도를 보여주는 지표 등의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언급한 첫 번째로 살펴볼 영상입니다. 테슬라 AI 공식 계정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이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길을 테슬라 자율주행이 지나고자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버스가 등장하니 지체 없이 뒤로 후진하여서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똑같은 구간으로 진입할 때도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속도를 줄이고 이 구간을 지난 다음에도 우회로 표지판 역시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 지시대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한 결정을 조금의 지체 없이 완벽하게 내리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의 평가는 일반적인 상황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마스터한 지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 역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이 영상은 소이어님께서 공유한 캐나다 퀘벡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정말 조금의 과장만 보태면 1년의 반이 겨울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 동안 눈 위를 주행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게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속도를 조금만 낸다 하더라도 눈이 쌓여 있거나 혹은 블랙아이스가 있는 경우 차량이 그대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운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차선도 보이지 않고 정지선도 보이지 않고 여러모로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겨울에 FSD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FSD를 보게 되면 눈길 위에서도 뛰어난 주행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미끄러지는 순간에서조차 상당히 인상적인 조작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보면은 속도가 18마일, 17마일로 상당히 늦게 커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때문에 차량이 살짝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때 자세 제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완벽한 카운터 스티어, 역방향으로 조향을 해서 자세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겨울 눈길 위에서 FSD를 사용하는 게 안전과 관련된 염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완벽한 자세 복구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겨울 캐나다에서도 FSD를 더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FSD 커뮤니티 트래커입니다. 그리고 현재 FSD 버전 14.1 이상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운전자 개입이 일어나기까지의 거리가 3,700마일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 이 거리가 440마일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거의 10배 가깝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 개입 없이 진행되는 자율주행 역시 14.1로 바뀌면서 수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전 96%에서 100%로 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D가 운전자 개입을 의미하는데,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운전자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자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안전에는 상관없지만 편의상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운전자가 개입하는 빈도를 말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70%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개입은 사실상 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100%와 관련된 수치는 FSD 버전 14.1로 업데이트되고 초기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지나며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전체 주행 마일 역시 14,000마일에 가까워졌고 도시 주행 마일 역시 9,400마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력된 데이터 자체도 1000개를 넘기면서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봤을 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운전자 개입 빈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 주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자료를 포함해서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 해당 자료가 수집이 되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운전 역시 낮운전, 저녁운전, 일출 일몰 등 다양한 시간대에 모두 다 테스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편안한 승차감 혹은 편의라고 밝혔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이번 버전 14로 바뀌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성만 봤을 때 지금 FSD도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편의성과 관련된 부분까지 보면은 FSD가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 남아 있습니다. 현재 X의 스펜서 씨 같은 경우 FSD를 사용하다가 뜬금없이 24불 3만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텍사스에 존재하는 익스프레스 차선입니다. 이 차선 같은 경우 차량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추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이 차선을 이용할 때 차량 안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존재하고 텍사스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태그와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12불의 요금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탑승 인원이 2명이 되지 않고 텍사스 태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 요금이 청구가 되어서 24불이 붙게 되는데, 바로 스펜서 씨 같은 경우 테슬라 FSD가 이 차선을 사용하고 본인 차량에 텍사스 태그가 없었기 때문에 24불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교통 상황을 보면은 굳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차가 그렇게 막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24불을 사용하면서 익스프레스 차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FSD가 이를 사용하는 바람에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여운 불만이지만 분명 앞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4불 추가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스펜서 씨의 조금은 귀여운 불만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 내용과 이번 내용 모두 상당히 타당한 불만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직진 전용 차선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끼어들기를 시전하는 이 얌체 운전 중에 얌체 운전을 해서 너무나 민망하다라는 것이죠. 가지런히 2차선에서 줄을 서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도 이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문화 시민이기 때문에 줄을 서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FSD 같은 경우 마지막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을 해서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다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분명 개선되어야 되는 내용이 맞지만,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버전 14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인 내용이며, 또한 캐나다 겨울 눈이 쌓여있는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진행된다는 점은 정말 의미가 큰 내용입니다. 고속도로나 조금 큰 길 같은 경우 눈이 자주 치워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아무래도 눈을 치우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운전해야 되고, 운전할 때마다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테슬라 FSD가 사람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FSD를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인공지능이 운전할 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왜 저렇게 앞차 꽁무니를 그대로 쫓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추월해가지고 몇 분 아끼려다가 몇십 년을 먼저 가는 사람 운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딴 식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퍼센티지를 알 수는 없지만 0.1%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운전한다 하더라도 이 폭탄이 내 옆에서 터질 확률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재수없게 내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 억울하게 함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원천 제거하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은 테슬라 FSD를 사용하며 촬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앞차 같은 경우 술에 취한 건지 마약을 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촬영자의 FSD 앞으로 넘어올 뻔했는데 FSD가 이를 그대로 인지하고 먼저 방어 운전을 진행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0.1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운전하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 판매는 이 자율주행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바로 이 자율주행 덕분에 테슬라 차량 판매 증가를 목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제외한 테슬라 차량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9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델 Y는 14만여 대를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등인 모델 3 역시 6만 7천여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과 2등 모두 테슬라가 가져가며 테슬라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3등 같은 경우 홍강 미니 전기차로서 테슬라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거진 3분의 1 수준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다른 기업 사이의 격차가 벌써 아주 큰데 다가오는 자율주행 덕분에 이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 포드 CEO 짐 팔리 씨께서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3를 처음 분해했을 때 매우 겸허해졌으며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포드에서 만드는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와 테슬라의 전기 배선을 비교해 보니까 포드 차량의 전기 배선이 1.6km가 더 길었고 이 자체가 차체 무게를 늘리고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기 배선 길이가 1.6km가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왜 테슬라가 전기차 안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고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모델 Y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드의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23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감안하며 2025년에는 사실상 팔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아주 크게 개화하고 있지만 이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차량만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브랜드는 도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새롭게 발표된 JD 파워 리포트를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차 구매 예정자의 거의 60%가 향후 1년 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52%에서 8%가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94%가 다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시 전기차를 타지만 내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미래를 점점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며 전기차 시장이 크게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타격이 있을지언정 큰 트렌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번 JD 파워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2026년 같은 경우 약 24만 3천 대의 전기차 리스 차량이 반납될 예정인데 이는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전기차 리스를 통해서 전기차를 경험한 고객들 역시 이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X에서 일론 머스크의 흥미로운 글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3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평가를 한다라는 글을 한 사용자가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3년 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바퀴 달린 로봇이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손발이 달린 로봇이기 때문에 3년 뒤 로봇에는 테슬라 차량과 휴머노이드 모두가 포함되게 됩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오늘 새로운 메가팩토리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원래 게시글을 보게 되면 휴스턴 메가팩토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공장의 생산 캐파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메가팩토리와 비슷하게 연간 1만 개의 산업용 메가팩을 생산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기가상하인 메가팩 공장 역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전 수준의 2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휴스턴 메가팩토리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 3배 이상의 에너지 부분 매출을 미래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테슬라의 미래는 그 어떤 시점보다 명확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인 어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테슬라의 가치는 그 어떤 시점보다 너무나도 또렷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판매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너무나 명확하며 여기에 자율주행이 더해지며 지금 또 탄탄한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3배 이상 규모로 더 커지게 되며 여기에 더불어서 휴머노이드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테슬라 투자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1년, 3년, 5년은 지난 1년, 3년, 5년보다 훨씬 더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